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얼마 전에도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약 2주 전쯤에 분석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 혹은 빅테크 정보를 상대로 하는 AI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서 이번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핵심 기업으로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27,950원대에서 27,95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요. 엔비디아 빅테크 전부를 상대로 하는 AI 반도체 숨겨진 핵심 기업, 올해 역대 최대 실적 확실시, AI 혁명 수혜주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지금의 주가는 약 35,4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 저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나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현재 꽤나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개 계좌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 계좌에서는 약 25%, 다른 계좌에서는 약 15%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역시나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주가도 단기간에 꽤나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도 이수페타시스를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서 지지라인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실적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AI 핵심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끌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AI 숨겨진 핵심 기업 이수페타시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고사층 PCB라고 해서 MLB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가속기,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네트워크 가속기 이런 쪽을 봤을 때에도 꽤나 큰 폭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뭐 엔비디아의 GPU는 물론이고 구글의 TPU 혹은 빅테크 기업들의 ASIC 반도체 이런 쪽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고사층의 PCB, MLB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의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도 소버린 AI, 국가적인 AI를 채택하기 위해서 GPU를 3만 장 이상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죠. 그만큼 이 지금의 AI 전쟁은 각국의 번영과 안정을 이끌 수 있는 필수적인 패권 전쟁, 패권 다툼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방산에 주목하는 것처럼 각 국가들이 방산에서 1등을 하지 못할지언정 어쨌든 방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방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AI 투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한국은 AI 투자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죠. 왜냐? 어차피 1등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AI 투자는요,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AI에서 완전히 밀리게 될 경우에는 금융, 통신, 방사는 물론이거니와 사실 뭐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쪽들도 다른 국가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1등 기업이 1등 국가가 되지 못할지언정 AI에 대한 투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한국도 뒤늦게나마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현재 펼치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속도는 이제 막 붙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에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와 그리고 가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꽤나 큰 수혜를 장기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투자는 일단 매년 15%에서 20% 이상씩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국가적인 AI, 소버린 AI까지 붙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의 ASIC 반도체 또한 꽤나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올랐죠. 이 못지않게 이수페타시스로 꽤나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800기가에 달하는 이제 올해부터는 고속 네트워크 기술로서의 그런 장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이라던가 혹은 ASP 부분에서 혹은 실적 부분에서도 퀀텀 점프가 올해부터 가능할 것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MLB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사실 빅테크 기업들 거의 대부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MLB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를 쓰거나 아니면 ASIC 반도체를 통해서 본인들만의 데이터 센터, 본인들만의 AI 반도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쓰는 MLB,
고다층 이제 PCB 메인 기판에는 이수페타시스의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AI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억눌렀었던 이 제2호 인수에 대한 그런 건도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과 그리고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두 개 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제이오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상증자까지 하겠다 밝히면서 주가가 거의 50% 이상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나서 좀 꽤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 어차피 제이오 인수가 철회가 됐고요. 유상증자는 제이오 인수금만큼만 빼고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AI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는 최고의 전략, 최고의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텔레그램방에서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텔레그램방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죠. 좋은만 기쁨도 하게 회사단 멤버로 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로 텔레그램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핵심적인 이슈들, 핵심적인 산업들, 핵심적인 기업들을 꾸준하게 강조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는 그런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고다층 MLB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엔비디아 GPU를 3만 장 이상 구매하겠다 밝히고 있고 빅테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 중국 기업들도 참전을 하고 있고 그 외 국가적인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뱅크라던가 일본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지 피크아웃을 노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GPU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올라오더라도 GPU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비용 자체는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달리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AI 인프라 투자가 과연 여기서 감소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AI 반도체 MLB라던가 혹은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가속대에 쓰이는 PCB라던가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쓰이는 PCB 혹은 네트워크 장비라던가 방산이라던가 항공우주에 쓰는 PCB 같은 경우도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글로벌 AI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이에 따른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꽤나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AI 반도체,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의 PCB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고성능의 그 네트워크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에서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본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을 그만큼 증가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증설을 하고 있어요.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증설을 2028년까지 대략 한 5공장까지 완공을 시키면서 올해 이제 완공이 되고 있는 4공장이 더해져서 5공장이 완공될 경우에는 캐펙스 증설로는 거의 2배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1회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캐펙스가 전부 다 완료가 되면은 한 2 이상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펙스가 올라온다는 점에서 수요가 올라오는 만큼의 공급 확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는 올해부터도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다. 역대급 실적을 향후 몇 년간은 꾸준하게 써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간단하게 보면 한 2.1조 정도 되죠. 2.16조 중조 됩니다. 2조 1천억 66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에 반해서 실적이 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AJ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혹은 GPU,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PER이 최소 30에서 한 6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올해 기준 실적을 봤을 때 내년 기준 실적을 봤을 때도 PER이 15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고평가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에 대한 증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척도를 아주 빠르고 시기적절하게 구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하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내러티브 심리가 쌓였을 경우에는 실적의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현재도 이수페타시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25%
그리고 15% 각각 계좌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글로벌의 성장,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라던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뭐 이미 구글 TPU에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고사층 MLB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혹은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도 역시나 거의 과, 과점적으로 이제 진입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두 국가 간의 AI 인프라 투자에 불을 지핀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그런 필수적인 장비라던가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꽤나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빅테크 외에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점진적으로 열릴 채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UAM이든 자율주행 로봇이든 막대한 데이터, 막대한 AI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시나 빅테크 외에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내에서 자율주행 하려면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려면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UAM 자율주행 UAM 만들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까지는 빅테크 수혜주 혹은 엔비디아 수혜주로 알려져 있었던 이거 이수베타시스가 결국 AI 인프라 투자 그 자체에 대한 수혜주로 넘어오게 되면서 꽤나 큰 폭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유상증자까지 연기를 시켰고 결국 제2호에 대한 인수를 처리한 만큼 빠진 만큼 다시금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반도체 업황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대름과 너무나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에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30% 이상 올라왔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은 급속도로 올라오는 것이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증설에 대한 그런 캐펙스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의 컨텐츠 점프가 저희 향후 수년간 한 2018년까지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한 번 더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눌릴 때에는 한 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특히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들은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선 분야들도 꽤나 많습니다. 따라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수페타시스의 그런 800기가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라던가 아니면 고다층의 MLB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정도가 가면 갈수록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5공장이 지어진 2018년까지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고 지금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약 2배 정도의 그런 실적에 대한 캐펙스가 이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 노출 리딩은 아닙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